민생고와 국회 파행에 국민의 마음이 어지러운 이때 경찰과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숨진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것은 뉴스타파가 당시 찍은 동영상에도 분명히 나오고 누구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7일 동안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과를 거부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사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면서 부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인을 다른 것으로 바꿔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결국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차례 기각된 후 경찰이 2번이나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끝에 이뤄진 겁니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유가족과 유가족 측 의사, 변호인 등이 참관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청에 사실상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게 검경의 입장이지만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실시한 검시 과정에서 법의관도 살수로 인한 충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시 과정에 있어서 법의관도 물대포의 살수 행위에 의해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 팩트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시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 즉 외부 요인으로 숨진 게 아니라 병사로 기록했습니다. 사망 원인에는 거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을 써놓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급성 경막하 출혈은 당연히 외인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라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한 뇌출혈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317일 동안 그래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정도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용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히려 백남기 농민을 2번 죽이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행태가 더욱더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이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 사망의 원인을 두고도 이런 외인사냐 병사냐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신병학과 의사로서 약간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올해 6월에 부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지난 2005년 11월 전국 농민대회 때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발생 10하루 만에 두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 관계자들에게 경고 조치와 징계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사과했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청장은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이미 지난 2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의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이후에도 직격살수가 있었다고 확인한 겁니다. 또 지금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10년 전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에 따라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그럼 공권력의 그 어딘가 법률적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결과만 놓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과정이 틀렸다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도 유가족이 경찰을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고소한 경찰 7명 중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시위 진압 관련자들을 승진시켰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역시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경수 내부는 모두 승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작업에 나섰던 김경일 123 정장만 처벌받고 해경수 내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경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해경을 감쌌던 것처럼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사건 조사와 이후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규명될 것이고 지난해 2015년 11월 14일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태 모두 유가족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가의 무능, 부실한 정부의 모습이었고 백남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라든가 자기의 삶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살수차로서 강제 진압을 하면서 생명까지 앗아간 그런 국가 폭력이었다.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유가족과의 협의를 단서로 달았지만 유가족의 부검 반대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정부는 사죄하라!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경찰력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닥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정부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백남기 어르신을 죽게 했는데 부검으로 그분을 다시 훼손한다는 거 정말 너무 잔인하고요.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서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백남기 농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에 대한 예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